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대선 직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매 업체들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쉽게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 애틀랜타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90세 한인 노인 살해 용의자가 수감 중이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5일 시행이 확정된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45일 공청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LA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베벌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대낮에 핸드백을 강탈하는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행 현장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각 후보를 소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동시에 향후 행정부가 복수, 시장 안정, 정부 인력 및 예산 삭감이라는 큰 틀에 집중할 것이란 메시지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3일 농무장관 후보로 브룩 롤린스를 지명하면서 15개 장관직 후보 인선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지지해온 충성파로 트럼프 당선인도 이들을 마가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인선이 크게 복수, 시장 안전, 정부 인력 및 예산 삭감이라는 3개의 큰 틀로 분류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팸 본디 법무장관 후보가 이끄는 복수가 있습니다. 정보기관, 국방부 등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지칭해왔던 기관을 사냥하는 복수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복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억만장자 월가 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는 시장 안정화팀을 이끌게 됩니다. 재무장관 후보에 지명된 베센트는 규제 완화, 세금 완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주식시장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 인력 및 예산 삭감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돼 연간 예방 예산에서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역사학자 마이클 베슬로우는 NYT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념적 다양성이 더 많다며 역사의 맥락에서 이 그룹을 보면 논쟁과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대선 직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에머슨 대가 대선으로부터 보름이 경과한 지난 20일부터 22일 사이에 미국 전역의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54%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실시된 에머슨 대의 대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48%였는데 그보다 6%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발표한 집권 2기 요직 인선에서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낙마한 맷 게이츠와 성폭행 의혹을 받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논쟁적인 인물이 몇몇 포함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남성 유권자의 61%, 여성 유권자의 48%가 각각 트럼프의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 트럼프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백인 유권자군의 59%, 히스패닉 유권자군의 53%에 달한 반면 흑인 유권자군에서는 28%만이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3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의 경우 55%가 트럼프의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0, 50대 유권자는 60%, 70세 이상은
48%가 호감을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 중 46%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36%에 그치며 이 기관 조사에서 4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내일은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소매업체들은 쇼핑 매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쉽게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뤄둔 선물이나 물품을 사려고 하겠지만 좋은 할인 기회가 아니면 섣불리 구매에 나설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매 체인점 가운데 월마트와 갭, TJ 맥스 등은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가 눌려있긴 하지만 적절한 가격이라면 기꺼이 소비를 한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의류나 신발과 같은 임의 소비재 구매는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과 기타 필수품 지출은 늘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긴 했지만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른 상황이고 따라서 식료품과 육아용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은 소비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쇼핑 대목입니다. 대부분 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도 그동안 아껴두었던 돈을 할인폭이 큰 이 행사에 많이 쓰곤 합니다. 요즘에는 업체들이 10월부터 미리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프의 의미도 덜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연중 가장 바쁜 쇼핑의 날로 평가됩니다. 월마트 재무책임자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연말연시 대목 분위기가 좋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상의 신용카드 계좌를 추적하는 컨슈머 엣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의류, 액세서리, 신발에 대한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4% 줄었습니다. 패스트 패션 항목이 소비가 늘어난 몇 개 안 되는 분야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만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9월에 주춤했던 소매 판매는 10월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맹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외식,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일반 상품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024에서 25 회계연도에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비자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5년 새 회계연도에 H2B 쿼타를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규정에 따라 추가로 64,716개를 합한 총 137,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내 비농업 분야 임시직종의 구인난 속에 노동인력 충원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이 지난 수년간 실시해 오던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IT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4,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H2B 신청자가 최대 3년 기간을 다 채우면 일단 출국해서 최소 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다시 H2B를 신청할 수 있으며 H2B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각 주의 주의회 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비율이 3분의 1에 달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럿거스대 미국 여성정치센터는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의회 선거 결과 내년 여성 주의회 의원이 최소 2,45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의회 의석의 33.2%로 이전 여성 의원 최다 기록인 올해의 2,431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 주의회의 공화당 여성 의원 수도 최소 851명으로 올해의 815명을 넘어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9개 주에서 주의회 여성 의원 수가 증가한 가운데 뉴멕시코와 콜로라도주는 처음으로 여성이 의원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선 네바다주는 내년에 여성 의원 비율이 6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여성 의원 수도 내년에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도 여성 의원이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46명으로 구성된 주 상원 의원 가운데 단 2명의 여성 의원을 배출하는 데 그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해 최소 13개 주에서는 여성 의원 수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센터는 내년에 여성 주 의원들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증가세는 미미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공화당 소속 여성 의원 수가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애틀랜타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90세 한인 노인 살해 용의자가 수감 중이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 K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딸 김모 씨는 25일 기자에게 담당 수사관이 텍스트를 통해 용의자 자넷 윌리엄스가 지난 7일 구치소에서 아래층으로 몸을 던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왔다면서 떨어진 층이 2층인지 3층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아파트의 여성 경비원으로 일해온 용의자 윌리엄스는 지난 7일 유죄 여부를 인정하는 예비 심리에 출석한 뒤 다음 날인 8일 열린 보석 석방 심리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하자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7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담당 판사는 수사관과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수사관은 용의자가 마약 중독자이며 중독이 범행과 연관돼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자넷 윌리엄스는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15분경 이 아파트 5층 524호에 거주하는 90세 한인 김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부검 결과 숨진 김 씨는 얼굴과 상체 등을 50차례 이상 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38분경 간병인 박모 씨에 의해 아파트 주방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내년 1월 5일 시행이 확정된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45일 공청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 타운 정부는 22일 연방고속도로청,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1월 5일 시행될 혼잡통행료 수정안을 위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 문건에 서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MTA도 언급됐습니다. 쟁점은 수정안에 대한 MTA의 최소 45일간의 공청회 의무 미준수입니다. 햄스테드 타운 슈퍼바이저는 주지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리 정해진 것 같은 MTA의 표결은 엉터리라며 주지사와 MTA는 이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빨리 진행해 롱아일랜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바이저는 그 근거로 본래 지난 20일 시행될 예정이던 MTA의 이사회 표결이 돌연 18일로 변경된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MTA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TA는 다음 달 4일부터 웹 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LA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베버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대낮에 핸드백을 강탈하는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행 현장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로데오 드라이브와 브라이튼 웨이의 교차로로 출동했습니다. 샤넬, 고야드, 카르티에 등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과 여성이 한 매장 앞에서 기다리던 중 용의자 4명이 접근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총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 2명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2개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핸드백 안엔 현금과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들은 남성 피해자가 착용한 보석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4명의 용의자가 모두 어두운 색의 후드티를 입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용의자는 손에 핸드백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은 북한 해킹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위해 이용한 가상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그룹이 가상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4억 5,500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것과 관련해 이 소프트웨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거래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믹서 이용자들은 북한 해킹그룹이 이용한 토네이도 캐시는 미국 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악의적인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에서 학자금 부채 경감을 위해 대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탕감 방식의 학자금 융자 부채 완화가 정권 교체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새 대안이 내년 1월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법안은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 낮추는 동시에 기존 대출자 대상 미상환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1%로 변경해 상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이크 라울러 연방 하원 의원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게 하면서도 이자 발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총 상환 비용은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과 근무 수당 적용 대상 확대 규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행을 6주 앞두고 무효화됐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숀 조던 판사는 초과 근무 수당 수령 자격 결정 기준으로 직무의 성격보다 직원 임금 수준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부의 권한 초과라는 비즈니스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노동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해당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8,656달러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조던 판사는 해당 규정 전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규정 적용 이전 액수와 동일한 35,586달러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헝거프리 아메리카가 26일 발표한 식량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과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뉴욕 주민 1,883만 명이 지난 2주 동안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대도시에서 같은 응답을 내놓은 주민 수는 166만 명으로 2021년 대비 67.1% 늘어났습니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식량 불안이 급증한 것은 팬데믹 시대에 확대된 혜택이 만료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및 부양자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다시 강화하고 학교 급식 확대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추운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